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과를 알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죠.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된 이후에 일단 증시가 막 오르는 분위기가 연출되다가 고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시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러한 긴장감에 다우지수는 9거래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참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사실 내일의 관건은 내년에 대한 점도표일 텐데요. 내년의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11월 소매 판매 결과가 강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연준이 적극적으로 경제 완화 정책을 펼칠 만한 논거가 약화되는 것이죠. 고금리 지속에 대한 우려감이 금융주 그리고 산업주를 압박하는 하루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전통 우량주에서 일부 기술주로의 자금 로테이션이 지속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 전통 우량주의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가 0.6%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9거래일 연속 하락인데요. 지난 1978년도 이래 최장 기간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0.3%대 밀린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FOMC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예상 시나리오를 보시죠. 우선 내일 스몰컷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확률은 95.4%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도 얼만큼 금리를 내려줄까 이 부분이 될 텐데요. 보시면 1월에는 한 차례 금리를 동결하고 이후에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2025년도 전체를 통틀어서 2번 정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탄탄한 미국 경기의 상황,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마저도 이 경우를 예증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내려야 했던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이 노동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라는 점. 그런 가운데 최근 여러 지표들을 통해 확인이 됐듯이 인플레이션의 둔화세가 다소 정체되어 있다.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별도로 금리를 과도하게 내렸다가 주식시장이 버블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출범한 이후에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현재 경제학자들이 우려 요인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로직을 성립시키게 되는 이유들이 되는 건데요. 이제 내일 연준이 2025년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심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은 좀 다행스럽게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전일 조정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벌립니다. 오늘은 1.9%가량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130달러 선마저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블랙웰 배송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자동차 부문의 회복이 좀 더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우려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블랙웰에 대한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AI 반도체 테마 내에서 주도 위치를 다시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탑픽으로 선정했다는 점 확인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의 하락을 부추긴 종목이자 새로운 AI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나 싶었던 브로드컴의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틀간 약 40% 폭등한 이후에 4.6% 정도 상승분의 일부분 반납하는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고공행진은 이어졌습니다. 이 시세를 보니까 지난 13거래일 동안 딱 이틀 빼고 계속 매일 올랐더라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미즈호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다른 IB들과 동일합니다. 트럼프 규제 변화에 따른 자율주행 사업의 수혜, 특히 목표가를 기존의 $230에서 $515로 2배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한 점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3.7% 급등한 $480 선을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를 높여잡습니다. 다시 히트맵으로 돌아가 보시죠. 그 밖에 M7 종목들 차별화가 나타났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메타,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액수는 우리 돈 약 3,800억 원, 지난 9월 1,400억 원에 이어서 불과 석 달 만인데요. 이에 따라 주가는 1.1%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보시다시피 차별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올랐던 종목으로는 화이자가 있습니다. 내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매출액 가이던스 밴드를 $610억에서 $640억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그 덕분에 주가는 4.6% 급등한 $26 선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여러 가지 보험 관련주들의 주가는 일제히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약가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약국 혜택 관리자, 영어로는 줄여서 PBM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중개인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PBM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보험사들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 대장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2.6% 급락세를 나타냈고 그 밖에도 CVS 헬스, 휴마나, 시그나 등의 대표적인 보험주들이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바 파마슈티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증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이상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26.5% 뛰어오른 $20.9 선 가리키고 있고요. 함께 결과를 발표했던 사노피의 주가 역시도 동반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 하나 보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되겠는데요.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급 이미징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나사에 공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51.5% 급등한 $16.79 선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제 FOMC의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지, 내년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지 지금 경제 상황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공개된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더 탄탄한 수준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힌트를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소매 판매는 7,246억 달러로 집계돼 전월보다 0.7% 증가했습니다. 10월에 전월 대비 0.5% 증가한 수준보다 더 크게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치인 0.6% 증가폭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과 자동차 구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을 웃돈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게 급증했습니다. 전월 대비 0.7%가량 상승한 건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13개의 품목 가운데 7개의 품목이 모두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탄탄하구나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유일한 서비스 품목인 레스토랑이라던가 바, 그리고 이 식료품 관련된 매출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소비가 굳건하다는 점에서 지금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사가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매 판매가 이 미국 전체 경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탄탄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견조한 성장세라면 예고한 대로 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년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까 이야기가 분분한 가운데 바로 어제 연준의 비공식 기자다라고 불리우는 비공식 대변인이다라고 불리우는 닉 기자가 이 월드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이 내년에 4차례가량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바에서 한두 회 정도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IB 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년 2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내일은 거의 99% 그 이상의 확률로 25bp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내일 점도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또 스페이스 X에서 보안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이 머스크 개인적인 이슈로 비밀 취급 인가는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스페이스X가 또 보안 관련해서 새로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 보고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외국 지도자들과의 일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안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고 관행으로 인해 최소 3건의 연방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스크는 사업가로서 외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미팅이 잦은데요.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관리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이 프로토콜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지위상 다소 민감한 내용을 외국 국가들과 공유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국방부와 나사로부터 최소 10억 달러의 연방 계약을 받아서 이 국가 주요 업체가 되어 있었는데 보고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스페이스X에게 계약 관계상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부여하지만 그 이상의 비밀 취급 인가는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머스크가 정부 개혁 작업을 맡게 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미국 고위 정부 관리자들에게 비밀 취급 인가가 부여가 되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다면 이 권리를 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함께 불거지면서 이 정부 관리자 차원에서도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고요. 물론 만약에 비밀 취급 인가가 취소된다라고 한다면 스페이스X가 받게 될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글로벌 위성 인터넷 경쟁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독자적으로 우주 인터넷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위성을 그리고 아성을 아주 바짝 뒤쫓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간밤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왕 측에서 스페이스X로 꼽히고 있는 대항마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이 저궤도 위성 1호가 발사되면서 2030년까지 13,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지금 스타링크가 쏘아 올린 위성의 개수는 약 7,000개 정도인데요. 만약에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러한 발전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진척 상황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전반적인 외부적인 요건들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강세 소식,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강세 소식을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테슬라는 무섭게 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가격 경쟁력 지원 속에서 어떻게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이러한 어찌 보면 위기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참 화제입니다. 이에 일본의 2대, 3대 완성차로 불리우는 제조사가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협상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지주사 체계로 변입돼 각 브랜드를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합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사의 협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곧 양해각서 체결을 눈앞에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혼다와 닛산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 소식, 정확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지금 닛산이 이미 24%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쓰비시 모터스까지 해서 이렇게 세 회사가 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 회사의 연간 판매 대수가 800만 대를 넘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앞서고 이 3위로 등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 두 회사는 지난 8월부터 계속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어서 이 최종 결정까지는 어찌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이 체결된다라고 한다면 2021년 피아트 크라이스가 PSA 그룹과 합병한 이후 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합병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힘을 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테슬라가 워낙 강력한 힘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 시장 내에서 저가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완성차 업체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합병을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제휴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현대차와 BMW는 도요타와 그리고 리비아는 폭스바겐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으면서 지금 전기차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더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 손잡으면서 피할 수 없다면 중국 시장 내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독일 완성차 기업인 폭스바겐은 샤오펑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 내수용 신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지금 경쟁력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지원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전기차 대세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로 인해서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지, 테슬라를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2거래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6시 기준으로 0.72%가량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비트코인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4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한때는 10만 8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전략적 비축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라는 한마디에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에는 유럽연합의 한 의원이 전략적 비축 금액으로 우리도 비트코인을 고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러한 강세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까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승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